액자나 시계를 걸 수도 있고 벽이 벽지라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녀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에게 없는 혜택이 자녀들에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큰 재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녀 재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머니 라이프 스타일의 고민 해결 뭐라고 해의 새로운 MC 신유진입니다. 금리들의 금융, 재테크 관련 고민부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까지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해결해주는 뭐라고 해. 오늘의 라이프 스타일 주제는 비용도 절약하고 직접 꾸미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혹시 DIY가 뭔지 아시나요? Do it yourself. 바로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요리를 만들거나 가구, 차 등을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는 큰 돈을 들여 완제품을 구입하는 대신에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직접 공부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셀프 인테리어인데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효율적인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주실 오늘 하는 셀프 인테리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강동혁 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는 셀프 인테리어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강동혁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는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DIY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도움 없이 셀프 인테리어에 도전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집을 꾸미는 데는 생각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누구나 어렵지 않게 셀프 인테리어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꿀팁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재테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녀 재테크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활용해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여, 상속, 세법과 함께 자녀 재테크를 알려주시기 위해 뭐라고 해를 찾아주셨습니다. SC제일은행 PBRM 박주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리니 여러분, SC제일은행 PBRM 박주희입니다. 아마 금리니 여러분들 중에는 현재 자녀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녀 재테크를 활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나의 공간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성격 섬세하신 분들은 일단 인테리어를 남에게 맡긴 이상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또 집을 스스로 꾸미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자녀 재테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이가 있다면 자녀 재테크는 꼭 필요한 것인가요? 자녀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큰 재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녀 재테크입니다. 저희에게 없는 혜택이 자녀들에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를 통해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니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상속세법, 자녀 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잠시 후 Q&A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셀프 인테리어와 관련된 SC제일은행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뚝딱뚝딱 혼자서도 쉽게 집 분위기를 싹 바꿀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초보자분들이라면 셀프 시공보다는 가리는 쪽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리거든요. 조금 못난 부분을 가리기만 해도 집이 생각보다 정말 예뻐져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돈을 주고 턴키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다면 어떤 부분을 유진 씨는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집에 이제 몰딩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무몰딩 또는 히든 몰딩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깔끔하고 미니멀한 싱크대나 자연스럽고 깨끗해 보이는 바닥재, 창밖 풍경을 방해하지 않는 심플한 샤시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바꾸고 싶은 부분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몰딩은 페인트를 사용해서 벽과 같은 색으로 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이게 통일이 되어 보여서 공간이 더 넓고 깔끔해 보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엌 싱크대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싱크대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싱크대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닥재나 벽 컬러와 컬러를 통일해 가지고 시트지나 페인트 시공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느껴지시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싱크대의 지저분한 부분을 가릴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싱크대 전체를 커튼으로 가린 케이스인데요. 조금 가리는 것만 해도 공간의 디테일이 많이 줄어서 훨씬 깔끔해 보이죠. 또 두 번째 방법은 블라인드로 싱크대 상부를 가리는 방법인데요. 블라인드를 사용하면 커튼보다 훨씬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전체를 가리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창문 샤시의 경우도 커튼과 블라인드로 적절하게 가려주는 걸 추천드리는데, 초보인 경우에는 벽과 컬러를 통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괜히 이제 컬러감 있는 것들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공간이 좀 좁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가구나 소품이랑 컬러를 좀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네요. 저는 가끔씩 바닥이 밋밋해 보일 때가 있던데 혹시 바닥을 꾸미는 방법도 있을까요? 바닥의 경우는 사실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시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카페트를 깔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타일 카페트라는 제품을 많이 쓰는데, 가로 세로 5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한 장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하듯이 하나씩 바닥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바닥에 접착제를 쓰지 않고 스티커로 부분만 붙여서 카페트끼리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쉽게 제거하실 수도 있고 이사 갈 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랑 창, 몰딩, 싱크대 정도만 가리고 정리해줘도 공간이 완전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취향에 맞는 가구나 소품들로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봄을 맞아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아기자기한 소품이나 파스텔 톤은 취향이 아니라서 담백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 팁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봄이면 일단 겨울에 묵은 느낌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겨울 침구나 가전들은 세탁과 청소 후에 잘 수납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침구 소재를 우선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무거운 침구보다는 좀 더 밝은 톤, 화이트 톤이나 아이보리 톤의 사계절 차렵 이불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밝은 색의 그린 또는 옐로우 계열의 블랭킷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공간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서 화사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담백한 인테리어, 아기자기한 그런 취향이 아니라면 저는 곱슬버들이라는 식물을 소품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했는데 한 묶음에 5,000원 정도, 되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좋아하는 화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수경으로 이렇게 꽂아서 놓기만 해도 뿌리가 나고 새잎이 계속 올라와요. 관리도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고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잘 살거든요. 꽃보다는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소품보다는 버드나무 가지를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담백한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컬러의 통일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컬러로 큰 면적들을 일단 통일을 하고, 또 너무 똑같은 컬러만 있으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컬러지만 소재를 한번 다양하게 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소재들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침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공간이고 이불과 쿠션의 컬러는 같지만 이불은 면 소재, 또 베개나 쿠션은 뭐 니트나 울 소재를 써주시고, 바닥에 뭐 예를 들어서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연 소재인 뭐 바나나 껍질이나 아니면 린넨 소재 카페트를 깔아주시면 컬러는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간을 좀 다양하게
재질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조금 컬러감 있는 조명들 있죠. 스탠드 등 같은 경우를 협탁 위에다가 하나 올려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을 꾸미면 조금 취향에 더 맞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컬러 역시 셀프 인테리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가 새학기를 맞이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아이 방 벽지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우선 아이에게 어떤 색을 좋아하냐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이 3살만 넘어도 자기 취향이 되게 확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좋아하는 컬러를 물어보고 그 컬러에 맞춰서 한쪽 벽에 포인트 컬러 벽지를 한번 시공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즘은 벽지도 굉장히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셀프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요. 이게 물에 한번 담갔다가 빼서 바로 붙이는 벽지도 있고요. 미리 풀이 다 발라져 있어서 그냥 펼쳐서 바로 붙이실 수도 있고, 또 뒤에 이영지가 있어서 시트지처럼 이렇게 떼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컬러도 다양하고 시공 방법도 다양하게 나와서 쉽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벽지가 원하는 컬러가 없다 이럴 때는 하루 날 잡고 아이랑 함께 페인트 칠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국산 브랜드도 워낙 제품력도 좋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보양 작업만 잘 해주시고 버려도 되는 옷들 있죠. 그런 거 입고 아이와 함께 놀이처럼 한번 칠해 보셔도 굉장히 추억도 쌓이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감 칠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또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직접 꾸민 방이라는 보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도 아마 좀 더 잘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자녀 재테크와 관련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재테크, 익숙하면서도 뭔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녀들 재테크는 저축 말고 어떤 걸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모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식을 사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 재테크 방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한 재테크라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만큼 장기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수적인 성격의 예금보다는 공격적인 성격의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량한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직접 투자 방식과 펀드 형식으로 다양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이자를 지급받는 예적금 이외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식을 골라서 한 주씩 보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년 배당금 수령, 주가의 상승 하락을 통해 투자에 대해 스스로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재테크 방법 중 간접 투자인 펀드 투자도 좋습니다. 선진국 위주의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적립식 투자,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아나갈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받는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운용사가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는지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재테크로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든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든 재테크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재테크 관심이 생기도록 부모님 이름이 아닌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오픈해주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수익률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경제 논리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녀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시금 증여보다 증여세 면에서 유리한가요?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또한 증여세는 증여 후 투자 수익금에 대해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므로 절세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2천만 원의 주식 혹은 펀드 가입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익률이 좋아 5천만 원이 되었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증여를 신고하였다면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직후 증여세를 꼭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상품의 증여와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의 첫 통장 개설을 위한 궁금증 함께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키워준 자금 관리 능력은 큰 자산을 물려준 것보다 귀하므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용돈 관리나 저축하는 방법 등 경제적인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을 만들 때에도 아이와 함께 방문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체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꼭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생생한 금융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려서부터 통장을 만들고 은행 거래를 하면서 돈에 관심을 갖고 가치를 깨닫고 또 그것을 투자로 이어가도록 부모님이 행동해 주셔야 해요. 먼저 가까운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주고 본인의 용돈을 직접 은행을 찾아 저축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세요. 통장을 개설할 때는 목적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는 것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 매일의 지출을 담은 용돈 통장, 미래의 내 꿈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투자를 위해 돈을 나누게 하는 건데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돈을 쓰고 어떤 돈을 쓰지 않을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현명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아들의 재테크를 시작해주고 싶은데 어떤 상품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올라도 여전히 저금리 시대입니다. 투자를 통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펀드 상품을 추천합니다. 펀드를 가입할 때는 지역 분산을 위해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로 분산해 투자하는 게 좋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글로벌 우런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하나씩 선택하여 시작하세요. 투자의 중요 요소는 우량 기업들의 장기간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투자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겐 좋은 재테크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팀장님 덕분에 자녀 재테크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꿀팁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님과 박주희 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어떤 게 있었나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뜻깊었던 것 같고, 아직 제가 자녀는 없지만 미래에 자녀가 생긴다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량주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도 두 분과 구독자분들과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집안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꿀팁을 얻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두 분 덕분에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융, 재테크,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SC제일은행 SNS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을 남겨주세요.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SC제일은행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